자, 뭐 하라고 합니까? 함수 fx에서 뭐 하래요? x는 1을 향해 갈 때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라고 얘기가 나와 있다. 그쵸? 자,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하고 갈까요? 얘들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뭘까? 이거는 쓸 필요는 없어. 지난번에 한 거야. 저기 지민이도 일단 오늘 지금 숙제 풀이하는 동안에 내가 쓰는 말들은 필기하지 말고 영상으로 수업을 제대로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았죠? 지금은 말로만 최대한 이해하고. 얘들아,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말이 뭐예요? 뭐 한마디로 용어를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다 얼버무려도 됩니다. 알았죠? 그거를 정리를 내가 해줄 거니까 일단 얘기를 해봐.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가 뭐야, 석찬아? 약한과 우극한이 같다. 그것도 한 종류기는 하죠. 자, 예를 들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을 예시를 들어서 x가 a를 향해 갈 때의 리미트가 어떤 함수에 대해서 fx를 쓸까?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요 녀석이 존재한다라는 놈의 정의는 뭐예요? 방금 석찬이가 말한 게 정답이다. 그렇죠? 뭐요? x가 a를 향해 가는 좌극한 값과 x가 a를 향해 가는 우극한이 같다. 자,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기는 해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왜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를 나는 사실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싶었고 지금 석찬이가 얘기한 거는 방금 말했듯이 x가 a를 향해 갈 때의 하나의 예시인 것뿐입니다. 그럼 예시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해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놈의 정의는 뭐야 그러면? 진환아? 여보세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풀었어? 아니 이게 문제에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다음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는 이런 유형 있잖아. 이게 뭔데? 자, 얘들아, 이런 정의에 따른 질문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얼버무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방금 석찬이도 틀린 대답이야. 근데 괜찮다고 하잖아. 내가 정리를 하고 있잖아. 니들이 숙제를 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풀었는지 그거를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란 말은 나 숙제 안 했어요란 말이랑 뭐가 달라? 내가 정의를 물어보고 기본적인 용어를 물어보는데 자신감이 있고 없고랑 대답을 하고 안 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민서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놈의 정의는 뭐야? 아니, 아니 그건 x 내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정의가 뭐냐 물었어요. x가 어디로 가냐고 물었니?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지. x가 무한대로 가면 무조건 극한값 안 존재야? 아 정말 얘들아, 수학은요 니들이 정의에서부터 출발을 해줘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 아니 지난 수업 월요일날 그래서 내가 극한값이 존재한다에 대해서만 내가 한 5번, 6번을 말을 했어. 계속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또 승질을 냈던 게 야 10초 전에 설명했던 게 5분 전에 설명했던 게 왜 기억이 안 나냐고 내가 계속 울부짖었고 또 기억을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응? 자,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란 말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해주면요. 말 그대로 극한값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수렴합니다랑 같은 말이에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값으로 수렴한다는 말이 뭐야? 발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발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니?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고 여기로 예를 들면 정확한 우극한이 같아지는 것,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진원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다시 얘기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말 그대로 그때의 극한값이 하나의 상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랑 같은 말이라고요. 값이 존재한다고. 오케이? 값이 존재. 여기서 말하는 값이라는 거를 너희가 상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상수 값으로 읽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알았어? 에이, 정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금 석철이가 얘기한 거 해보자. 1을 향해 갈 때 fx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리미트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 말이 뭐라고 했어 방금?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 좌극한과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 우극한이 뭐한다? 같아진다. 맞죠? 오케이? 이게 바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 번만 더 쓸게요.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 좌극한을 구하는 동안에 fx는 어떻게 써야 돼? 첫 번째 함수야, 두 번째 함수야, 세 번째 함수야? 석준아, 뭘까? 첫 번째 함수. 맞아, 진아나? 첫 번째 함수 맞죠? x가 어느 범위에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기호는 무슨 의미라 그랬지? x가 1을 향해 화살표 다가간다라는 의미야. 근데 1 뒤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가 뭐다? 지금 현재 x의 위치가 1보다 마이너스인 상태. 뭐? 1보다 조금 작은 상태. 그래서 1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함수 fx를 따라가세요 라는 얘기가 되잖아.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x 플러스 k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는 뭐예요? 리미트 x가 어디를 갈 때? 1을 향해 갈 때 플러스 우극한을 구하러 가자. 자, 그때 fx는 어떤 함수예요? 첫 번째 함수 아니지. 세 번째 함수지. 그쵸? 왜? 이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죠. 리미트 극한을 구할 겁니다. x가 화살표 뭐 어디를 향해 갈 때? 1을 향해 갈 때. 지민이었지. 지민이 읽는 방법 알겠지? x가 1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플러스의 의미는 뭐다 민서야? 그렇지. 현재 x가 1보다 큰 상태에서 1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야. 맞죠? 1은 여기 있다면 내가 지금 1보다 오른쪽에서 1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라는 표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 함수 fx는 뭐예요? 1보다 큰 범위에서의 x를 따라갑시다. 지. 그래서 이제 리미트를 구해보자. 그럼 여기서 이 리미트는 얼마니? 진아나? 얼마요? 1 넣어주면 되죠? 아, 무슨 대답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 얼마예요? 6이죠. 그 둘이 뭐 해주세요? 같아지면 됩니다. 따라서 K는 얼마예요? 5가 나오죠. 답은 몇 번? 4번이에요. 됐음? 19번 질문 누구였냐 아까? 민서 알겠어? 근데 내가 여기서 궁금한 이유,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17번은 맞췄니? 17번을 맞았는데 19번을 틀린 이유는 뭐야? 그러면은 질문을 바꿔볼게. 7번에서는 어떻게 풀었어? 17번을 어떻게 풀었어요, 자네? 위에다가 뭘 대입해서? 밑에다가는 뭐 대입해서? 그러면 19번은 어떻게 풀라 그랬어?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했죠? 근데 네가 가운데 것 때문에 헷갈렸다는 얘기는 너가 여기 1 대입해서 1 더하기 K고 여기 1 대입해서 6이 나오는데 이거랑 어떻게 같지라고 비교하려고 그랬니? 그거는 흉내 내기밖에 더 되지 않니? 자, 얘들아. 내가 수투를 설명을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나를 따라하는 거. 따라할 거면 제대로 따라 하시던가요? 근데 따라하기 방식은요. 지금 수투를 제대로 절대로 풀 수가 없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투는 공통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요즘 수능의 트렌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수투에서 만들어집니다. 미적분이 아니고 확통이 아니고요. 이게 내가 내가 수업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 마이크 켰나? 내가 수업 중에 하는 얘기들 중에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뭐였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내가 수업을 그렇게 천천히 진행한다 그랬어?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랬지. 모든 문제를 그냥 흉내내기로 내일 되면 까먹어, 민서야.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이 자꾸 나오는 거고, 방학 지나고 나면은 너 까먹어. 극한 구하는 방법 까먹어. 아니, 극한이 뭐야? 연속만 가도 까먹어. 그래서 또 엉뚱한 대답하고 있다고. 우리가 17번 문제를 내가 그래서 왜 물어보냐면, 17번 문제를 맞춘 사람이 19번 문제를 틀릴 리가 없거든요. 물론 17번은 내가 수업 중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너네들이 왜 2를 넣는지는 알고 넣고 2를 왜 넣는지는 알고 넣어야 돼. 너네 지금 그런 식으로 공부하잖아. 그러면 수투가 와장창 박살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난 시간에 월요일도 했던 얘기입니다. 수투라는 과목은 수원이랑 굉장히 다른 부분 뭐라 그랬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수원은 지수 배우고 나서 로그 배우고 나서 기본적인 연산을 배우고 나면은 지수 함수로 넘어갈 때 요거 조금 하고 로그 함수로 넘어갈 때 조금 하고 요 두 개는 사실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 제외하고는 별개의 단원이라 그랬어. 지수를 못해도 역함수 관계 이것만 무시하면 로그만 공부 잘해도 로그 단원 맞춰요. 역함수 단원, 역함수 관계 있다 그것 빼고는 다 맞춰. 로그 함수 잘 하잖아. 또는 로그 함수 안 한 채로 삼각함수를 다시 공부하면 삼각함수 단원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삼각함수까지 다 아무것도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수열을 공부해도 수열 파트 맞출 수 있어. 수열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등차를 모른 채로 등비를 넘어가도 돼요. 다 하나하나가 다 별개의 단원이야. 근데 수투는 그렇지 않다 그랬지. 수투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 극한을 공부를 해야만 연속이 가능하고 연속을 구하는 방법 안에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즉 극한을 모르면 연속 안 된다는 얘기라 그랬고 연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분 파트로 넘어가기 힘듭니다. 물론 극한도 같이 들어와요. 아예 첫 시작에 미분이라는 것의 연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극한에서부터 미분을 정의를 하고 있다고. 그걸 못하면 미분 파트 아예 푸는 게 불가능합니다. 리미트, 그 극한이 미분 안에 있는 문제의 한 30%, 40%는 다 리미트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어. 리미트의 의미조차 이해를 못한 채로 미분 절대로 못 풀어요. 그리고 마지막. 적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적분 공식 자체가 미분 공식을 좌변 우변 자리 바꿔놓은 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마치 인수분해를 못하는 곱셈 공식을 모른 채로 인수분해 못하는 것처럼 역연상 관계 있다고. 그러면 여기 앞에서부터 극한 하나가 와장창 박살이 나면 연속 못하고 미분 못하고 적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수투 극한을 일부러 내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때 처음 듣는 사람이 민서였나? 처음 듣는 사람 2명 있었는데 지수랑 누구였지? 수투 처음인 사람. 지수 하나였나? 응. 근데 지금 너네가 나중에 미분 가봐?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그냥 일단 미분하고 있어. 왜? 미분 단원이니까요. 미분을 하면은 뭘 구할 수 있는지조차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미분을 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인수분해 단원 2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야. 인수분해 단원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2차 방정식을 넘어오면은 애들이 갑자기 인수분해를 하고 있어. 뭔가를 풀고 있는데 야, 너 이거 왜 인수분해 했어? 물어보면은 인수분해 되니까요가 답이야. 그게 맞는 답이야?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다 인수분해를 하니? 그럼 수투에서는 전부 다 미분 가능한 함수만 다룰 건데 맨날 미분만 하니? 왜 하는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방금 이제 민서 너희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7번 문제에서 왜 2를 넣었는지는 아니? 네가 2를 넣어서 구한 게 뭔지는 알고 2를 넣은 거야? 뭘 구했는데? 뭘 구한 건데 2를 넣어서 구한 게 2 넣어주면은 2 나오잖아. 그지? 2 넣어주면 2 나와요. 그 구한 2가 뭔데? 어떤 극한값? 네가 여기다가도 x에 2를 대입을 하고 여기도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2고 여기서 나온 게 k-4잖아. 그 둘이 같다고 해서 k는 6이라고 답을 낸다며. 여기서 구한 2가 뭔데? 여기서 구한 k-4는 뭔데 그러면? 그럼 내가 이제 이 17번 같은 문제를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내가 풀어준 걸로 기억을 해요. 내가 푼 게 17번인지
몇 번을 18번을 풀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뭔지는 알고 가야지. 진원아, 여기서 구한 이가 뭐야? 2를 넣어서 구한 이가 뭔데? 여기서 2를 넣어서 구한 K-4가 뭔데? 그 두 개가 뭐길래 둘이 같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조차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거라고.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연속으로 가니? 오늘 극한 마무리를 어떻게 짓니? 이보다 큰 범위를 포함을 하고 있는 fx에서 x에 2를 넣겠다라는 거는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는 우극한을 구한 거랑 같다라고 내가 방금 19번 풀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난번 포인트였어. 근데 이제 극한값을 구할 때 이런 몇 차 함수는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항함수는 뭐니까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2를 향해 가는 놈이나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또는 여기 채워져 있는 함수값이나 항상 같기 때문에 거기에 범위를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비워놓더라도 우극한을 구해야 되더라도 우리는 2를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을 그냥 극한값처럼 쓰면 됩니다. 그래서 2를 넣으면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x에 분명히 2의 범위가 없는 걸 알아. 2보다 작은 x만 있으니까 정의역으로 두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x에 2를 넣어서 구한다고. 왜? 여기서도 역시 x가 2보다 뭐야? 2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니까 2를 향해 가는 작은 곳에서 2를 향해 가는 좌극한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때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k입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서 구하지 여기서도. 왜? 얘는 지금 1차 함수, 끽해봐야 다항함수기 때문에 어떻게 되거는 원래 2를 기준으로 끊어져 있는 함수 아니죠. 이렇게 쭉 이어지는 함수입니다. 거기서 나는 2보다 작은 범위만 끊어놨을 뿐이야. 그때 우리는 2를 향해 가는 값, y값이 어딜 향해 다가가는지가 필요한데 그 값은 결국 뭐랑 똑같아? 여기 채워지는 놈이랑 사실은 똑같잖아. 즉 함수값처럼 극한값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가지고 나는 분명히 극한을 계산해야지만 그냥 2를 대입해서 마치 함수값 구하듯이 구해주면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했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구한 거랑 여기서 구한 거랑 같다라고 답을 내는 거잖아. 그냥 이제 함수가 두 개로 쪼개져 있으면은 두 군데 2 넣고 같아지면 됨.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짓을 하니까 19번에서 갑자기 가운데 있는 함수 요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요딴 질문이 나온다고. 그럼 뭐? 얘는 1보다 작은 범위니까 여기서 구해지는 게 x1-고 얘가 1보다 큰 거니까 여기서 구해지는 게 리미트 x가 1보다 클 때 가는 거고 얘는 그냥 함수값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비교 대상 아닙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정의가 우리 뭐라 그랬어? 1을 향해냐? 1이지. 1을 향해 가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곳으로만 가면 된다 그랬지. 함수값 지 혼자 퉁 튀어나가 있더라도 얘는 극한값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함수값을 왜 비교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함수값을 비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내가 쪼개져 있는 함수에서 그냥 2 넣어서 풀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딱 보자마자 뭐야 1, 1, 1이네 여기다 1, 1, 1 넣어서 같다라고 해야지 2와 6이 어떻게 같아지니? 말도 안 되는 풀이가 나오는 거라고.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따라 하니까. 민서야. 지난 시간에 딱 배운 거 딱 한 3가지, 4가지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요? 안 그래요? 오케이? 21번으로 갑시다. 유리함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역시 극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방금처럼 식이 너무 단순하게 생긴 녀석 그냥 2 대입해서 이렇게 푸는 것도 있어요.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식으로 푸는 문제들도 있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유형 1번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는 뭐였어? 함수 fx의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그래프를 보면서 좌극한과 우극한 찾아가 주세요. 이거였습니다.
맞아요? 지금 무슨 함수? 유리함수예요. 여기서 점근선부터 찾아가 볼까? 자, 지금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 키워드 던진다. 공부하세요. 내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던졌던 키워드야. 뭐?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내가 분명히 공부하라 그랬는데 공부한 사람? 한 사람 손 들어봐. 했어, 안 했어? 또는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없죠? 알고 있어? 그런 키워드들을 던져주면 왜 고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니? 지금 우리가 수학 하 배우러 왔니? 유리함수 배우러 왔어? 아니잖아. 근데 내가 분명히 수학하에서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공부하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보고 오니? 우리 1학기 때, 1학기 때래. 그래, 1학기 때 맞네. 1학기 때부터 또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계속 내가 하는 얘기 있잖아. 앞에 배웠던 과목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 공부해 오세요, 저거 공부해 오세요 키워드 던져주면 너희들 단 한 번도 공부 안 해왔잖아. 산술기하 평균 지금 제대로 아는 사람 있어, 없어? 수학 3에서 나오는 근해 분리 아는 사람 제대로 있어, 없어? 둘 다 2학년 1학기, 요번 1학기 때 배웠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쓰였다라는 것 자체는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 산술기하 평균이나 근해 분리가 쓰였다라는 사실 자체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공부 안 했잖아, 너네. 그래놓고 몰라요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수학 상 근해 분리 배우러 왔어? 수학 하 산술기하 평균 배우러 왔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다가 내 영상 항상 공개해놓고 띄워놓는 이유, 그리고 너희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들 따로 영상을 계속 찍어놓고 편집을 해놓는 이유가 그거라 그랬잖아. 내 유튜브만 검색을 해서 근해 분리 검색만 해봐도 영상이 한 30개 나올 거예요. 안 보잖아. 그래놓고 모르겠다고 질문을 하고 있으니. 자, 유리함수 그래프. 지민이 오늘 처음 왔는데 내가 자꾸 승질내고 있어가지고 무섭겠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자, 갑니다. 유리함수 갑시다. 이걸 도대체 내가 지금 왜 설명을 해야 되냐, 이 자식들아. 이 녀석 그래프 그릴 줄 아는 사람 손. 손 든다고 해서 물어볼 거 아니니까 손 들어봐. 아는 사람. 물론 그러면 또 다 손 들겠지? 물어보긴 해야겠네. 뭐부터 해야 돼, 석찬아? 그렇지.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 점근선부터 찾아요. 어떻게 찾는데요?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x. 그리고 그때 분수가 0이 된다라고 할 수 없으니. 왜? 분자가 2니까.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0 더하기 1꼴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얘가 0이 안 되니까 0 더하기 1 못 만들지. 즉 y는 1이란 값을 못 가져요. 가지지 못하는 놈 이 두 개를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한다고 했어. 이게 수학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좌표평면상에서 먼저 뭘 찾아요? x는 2라는 점근선 하나 찾고 y는 1이라는 점근선을 하나 찾아서, 그러고 나서 x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0을 집어넣습니다.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1. 0, 0 지나네. 그럼 너희들은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을 그려야 됩니다. 알아요, 몰라요? 들으면 알지, 당연히 했던 거니까. 너희들이 영상 간단하게만 봐서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 한 10분? 5분? 왜 안 봐?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 이게 무슨 터프야? 이게 터프인 이유? 수학 하랑 짬뽕 시켰으니까 터프인 것 뿐이에요. 이게 무슨 터프야? 맞아. 유리함수 정근선 구해요. 뭐예요?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x. 뭐죠? 마이너스 a. 그리고 그때 그 분수 자체가 0이 된다? 안 되죠. 왜? 분자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0 플러스 b 가질 수 없습니다. 또는 뒤에는 요 놈을 그냥 읽어주죠. 정근선 y는 b. 그래서 좌표평면상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a, b의 값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좌표평면을 그리지 말고 그냥 점근선만 그려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 부호가 뭐니까? 양수니까 내가 1, 4분면, 3, 4분면 쪽으로 그렸다. 여기도 뭐야? 분자가 1, 양수니까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x축이 여기 있는지 여기인지 여기인지 여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x가
인피니트. 잠깐 이거 잘 안 보이지? 다시 쓴다. x가 어딜 향해 다가갈 때 무한대, 무한이 커져갈 때라는 의미죠. 무한대는 하나의 상수가 아니라 그랬고 무한이 커져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어. x가 무한히 커져가는 동안에 함수 fx는 어디다? 2를 향해 다가간다. 이 2가 정의가 뭐겠냐? 의미가. 석준아. x를 무한히 키워봐. 어딜 향해 다가가니? 여기 그래프에서. x가 무한히 커져가는 동안 함수 값은 어딜 향해 다가가니? 너 박다한 거 많이 까먹었구나. 너도 영상 보세요 꼭. x가 무한히 커져가고 커져가는 동안에 y좌표는 계속 여기 가지. 근데 정문선 넘어가 안 넘어가? 그럼 어딜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이게 0이야? b를 향해 다가가잖아요. 이 문제 풀었어 우리 지난 시간에. 21번이 아니라 그래프로 푸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로 푸는 문제 풀었잖아. 그거 풀면서 내가 유리함수 그래프 다음 시간까지 공부해오세요라고 얘기했던 거야. 응? 그럼 이의 의미가 뭐라고? 그냥 b예요, b. 두 번째, 너희가 그림을 보면서 대답해봐. 뭔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존재한대. 어디가 극한 안 존재해? 마이너스 a 아니야. 그때 너희들 머릿속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뭐지를 생각을 해야지. 방금 오늘 처음 수업할 때 처음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의 값이 나오지 않는 거. a를 향해 간다면 정확한 극한이 같은 값이 아니라 뭐로 갈 때? 다른 값으로 갈 때. 또는 무한대를 갈 때를 포함해서 x가 무한대를 갈 때 혹은 x가 a를 갈 때 포함해서 다 뭐? 무한대로 커져가는 거. 이런 거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지난 시간에. 여기잖아. 다르기도 할 뿐더러 무한히 커져가고 있잖아요. 얘가 1이라는 거야. 이게 어려워? 너무 기초 중에 기초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릴 줄만 알면. 여기 지민이 대충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의미가 뭔지 대충 알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아직. 자, 이거예요. 알았음? 자, 갑니다. 27번부터 가보자. 이게 뭐지? 27번, 29번 풀다가 29번이 조교쌤한테 질문해서 31번을 또 집에서 푸니까 그때 막혀가지고 조교쌤한테 질문하고 있어. 알았어. 27번을 우리가 수업 중에 풀었니? 아니야? 아, 27번 네가 풀었다고? 29번 하다가 막혀가지고 조교쌤한테 질문했다가. 근데 27번 이거 내가 왜 수업 중에 푼 거 같지? 이거 내가 푼 건데? 절대값 중에 x-5 이거 내가 푼 건데? 자, 일단 가자. 그래서 일단 절대값, 극한에서 나오는 절대값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해결해주는 방식이 뭐야? 무슨 부호? 조금만 더 정확하게.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죠. 맞죠? 절대값 속에 양수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절대값을? 그냥 풀어버리면 되죠. 절대값 속에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부호를 바꾸거나, 그렇지, 마이너스를 바꾼다가 제일 좋다고 그랬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놈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호를 바꿔줘요. 그럼 만약에 x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절대값 안에 x가 들어가 있다면 절대값 속에 있는 놈이 얘 지금 양수야, 음수야? 그래가지고 조금씩 장난을 치더라도 너희들은 부호 판단할 수 있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녀석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요. 맞죠? 그 양수인 놈을 절대값에 집어넣었으니 절대값 어떻게 해줘야 돼?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맞죠? 또는 x가 예를 들어서 음수라고 할 때 마이너스 미쳤나봐. 2x에다가 마이너스 1이 있다. 자,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진아나? 마이너스. 그럼 뭐 해줘야 돼? 그렇지. 부호 바꾼다 보다 좋은 거 앞에 뭐 붙이라 그랬어요?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라고 했죠. 맞죠? 그게 절대값을 풀이하는 기초적인 방식 아니야? 맞죠?
또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모르는 뭔가에 대해서 뭐 방정식을 풀라거나 한다면 우리는 뭐 하니? 그냥 풀기도 하지만 옆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뭐 하니? 절대값 풀 때. 절대값 속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없어. 그럼 우리 뭐 하냐고.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누어서 풀잖아요. 맞죠? x가 뭐 할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뭐 할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라고 우리가 직접 나누지 않니? 그러면 지금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라면 이거 안 물어봅니다. 이렇게. 저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시오요.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다 치자.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구간을 나누는 거야. 하나는 5보다 클 때, 하나는 5보다 작을 때. 근데 지금 얘네들은 친절하네. 왜? x가 5 플러스 5보다 클 때, x가 5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그지 않아요? 오케이? 19번 가보자. 29번. 질문을 했다 그랬는데 결국 이것도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라고 네가 쪼개놓은 거야. 문제가 쪼개놓은 거야. 네가 해야 되는 작업을 문제가 미리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x가 마이너스 1 향해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더 어디에서? 왼쪽이란 말은 작다 크다? 작다. 현재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fx의 범위는 이때 fx는 범위가 아니라 분모에 있는 누구는 x 플러스 1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풀 때 마이너스를 붙여요. 맞아요? 그러면 분자 뭐야? 인수분해 가능한 녀석이죠. 맞죠? 그럼 뭐 할 수 있겠어? 약분 가능하겠네? 그렇게 너희들한테 리미트를 구해달라는 거야. x가 어디를 향해 갈 때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 좌극한에서는 fx라는 함수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극한값을 찾아주시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 마이너스 1을 쏙 집어 넣어주면 되겠지. 뭐 나와? 2네요. 그게 a입니다. 그럼 두 번째 녀석도 마찬가지야.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다? x가 어디를 향해 가는? 역시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데 뒤에 뭐가 붙어 있어? 그럼 현재 x의 범위는 어때요? x의 범위가 뭐? x의 범위가 어디에 있다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 존재합니다. 맞죠? 너 그 마이너스 1과 0 사이 그 조개쌤이 분풀이구나. 그냥 마이너스 1보다 어디 있다고? 그냥 오른쪽에 있다고. 오케이?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크다라는 말은 여기서의 범위의 fx는 뭐다? 다시 분자는 그대로고 분모는 어떻다? 절대값 속에 있는 얘가 부호가 어때? 지나나? 양수요. 그럼 절대값 어떻게 풀면 돼? 그러면 약분이 가능하겠니? 그걸 이제 리미트 풀 때 뭐 해주세요?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쏙 집어넣으면 뭐 나와? a 찾았고 b 찾았네. 뭐가 문제예요? 답은 마이너스 2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푸세요라는 거를 내가 수업 중에 했던 얘기. 원래는 이렇게 나눠준다, 안 나눠준다? 안 나눠줍니다. 우리가 직접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너희가 질문한 것 중에 뭐야? 31번. 이거를 또 못 푸는 이유는 뭐야 도대체? 똑같은 작업 세 번째 반복하고 있잖아. 그죠? 결국 또 x가 뭐 할 때? 2를 향해 가고 있어. 근데 x가 2에서 더 크니 작니? 커요. 그럼 여기 절대값 속에 있는 x-가 양수야 음수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fx 구할 때 절대값을 그대로 가면 되죠. 첫 번째 녀석은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분모는 뭐다? 그러니까 뭐야? 식으로 불러. 그렇지. 그리고 분자는 인수분해 가능하죠. 약분해서 극한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 얘도 뭐야? x가 어디를 향해 간다? 2를 향해 간다. 근데 현재 x가 작아 커? x가 2보다 작죠? 그럼 x가 2보다 작으니까 분모에 있는 절대값. 절대값 속에 있는 x-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요. 음수면 절대값을 풀 때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그리고 분자 인수분해 가능하죠? 약분을 하면 되겠죠? 극한값 얼마예요? 왜 극한값을 자꾸 못 구하지? 얼마예요? 알파, 베타 찾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알파 집어넣어서 베타 집어넣어서 여기도 알파 집어넣어서 극한 찾으면 되잖아. 오케이? 그럼 마지막 구하고자 하는 게 x가 알파가 뭐였지? 2? 2를 향해 간다. 분모 분자 다시 알파가 왜 나와? 이거 계산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됐냐? 끝. 이게 절대값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가우스는 너네가 질문할 만해. 가우스 있나? 어디 있었지? 어쨌든 가우스는 너희들이 질문할 만한 게 맞아. 근데 절대값은 내가 쫄지 말라 그랬잖아. 그냥 결국 리미트 x가 2보다 작다 크다 쪼개놓으면 쪼개준 대로 범위 보고 절대값 풀면 되고. 그리고 또 뭐 절대값의 범위를 x의 범위를 안 쪼개줬으면 우리가 직접 쪼개면 되고. 쪼개는 이유 자체가 정확한 오각형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절대값에서 너희들이 쫄면은 위험해요. 왜? 이번에 수투에서 너희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절대값이랑 가우스일 겁니다. 극한에도 나오고 연속에도 나오고 미분에서 나오고 적분에서 또 나와요. 그때마다 내가 계속 할 얘기야. 절대값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범위 나눕니다. 그쵸? 미분을 할 때도 범위 나눠서 미분하고 적분을 할 때도 범위 나눠서 적분하고 극한을 구할 때도 범위 나눠서 극한 구하는 거고 연속을 구할 때도 범위 나눠서 연속 구하는 겁니다. 범위 나누기 하자는 것 자체가 수학 상에서 했던 얘기고요. 근데 아직도 범위를 안 나누면 어떡해? 알았음? 자,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난이도의 극한이었어요. 어려울까? 너희들이 지금 수투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못돼 있다. 수학 1처럼 수학 상처럼 수학 하처럼 접근을 하면 수학 2 아예 진도 못 나가요. 1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수투를 도대체. 이러죠. 무슨 수능을 공부를 해. 수능이 뭐야. 내신에서 다 박살나지. 이게 내가 잔소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수투라는 과목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수원에 내가 첫날부터 이렇게 수업했니? 아니지. 수학하 나랑 했던 사람들 수학하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수업했어? 아니잖아.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뭐라 하는 이유는 지금 배우는 과목이 수투기 때문이야. 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수투 첫 단원에서 너희들이 흔들리면 내가 요거 마플 시너지 자 오늘부터 이제 내신 대비할 거니까 첫 단원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날까지 그냥 매 수업마다 그냥 너희들은 쓸데없는 시간 보내다 가는 날이 돼요.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극한을 보는데 어떻게 연속을 하고 있고 미분을 하고 있겠니 너네가. 고작 유형 6개, 7개 숙제였고요. 그 중에 가우스 뺐으니까 유형 6개가 숙제고요. 거기서 배웠던 개념은 정확한 구하고 우칸 따로 구해서 같다라고 비교하면 됩니다 였어. 그거 하나 배웠어. 그거 하나. 얼마만큼 너희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알겠냐? 수투가 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의문 드는 거야. 아까 민서 정확한 우칸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조차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질문이 4문제밖에 안 나와? 28개의 문제 중에서. 말이 안 되잖아. 이 28개의 문제들이 전부 다 정확한 우칸 구해서 비교하세요예요. 뭘 알고 넌 숙제를 했니 지금? 이게 너희들이 질문을 해오는 걸 보면은 내가 너희들이 숙제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수1은 그게 나한테 속이는 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수2는요 티가 납니다. 제대로 했다고 한들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응? 알겠어? 수라는 과목 진짜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문과든 이과든 요즘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고요. 3학년 때 배우는 내용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 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지게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야. 물론 배울 때는 미적분이 더 어려워. 알았니? 자꾸 잔소리를 하게 만드네 이 사람들.
자, 일단 시간이 너무 지체됐으니 조금만 쉬었다가 요 내용 두 개 하고 나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알았죠? 이 53번 같은 문제가, 켰나? 53번 같은 문제가 이제 너희들한테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좀 중난도 이상의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건 터프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마플에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와요. 단원 자체가 아직 워낙 쉬운 단원이라서. 자, 갑시다. 일단 53번에서 자, 요거 한번 볼까? 기억. 참여의 것이에요, 진아나. 네. 잘 안 보이면 책 보고. 참여의 것이에요. 참이죠. 왜요? x가 지금 어딜 가고 있어요? 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0 뒤에 뭐가 붙었어? 0 플러스. 자, 그러면 지민아 읽을 수 있겠어? x가 어딜 향해 다가간다? 지금 1보다 큽니다. 근데 저 멀리 있는 의미가 아니야. 1을 향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다가간 상태란 얘기야. 1을 향해서. 0을 향해서. 알았죠? 그 0 주변에서 이제 이런 데 존재하고 있는 거야.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가가고 있어요. 그때 누구의? fx라는 함수값, 즉 y좌표는 어디로 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x를 어디? 1보다 좀 더 멀리 와서 0에 가까이 와서 점점 0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동안에 y좌표는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y좌표는 1을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얘입니다. 됐죠? 아마 이거 질문한 사람 기억은 아닐 거예요. 자, 두 번째 것도 한 번 더 가보자. 니은 잘 안 보여서 옆에다 따로 쓸게요. 한 번 더. 첫 번째 리미트 뭐예요? x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을 향해 가고 있고 뒤에 뭐 붙었다고? 플러스가 붙었어요. 1을 향해서 어디서? 오른쪽에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느 함수에 대해서?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즉 fx라는 함수의 y좌표에 대해서. 맞아요. y. 한번 보자. 어디야? 1을 향해서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죠. 왼쪽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민서야? 2요. 그렇죠. x는 1보다 오른쪽에서 1을 향해 열심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때 y좌표는 점점 올라가죠. 어디를 향해서? 2를 향해 올라가고 있죠. 그때의 y좌표를 읽어주는 거죠. 얘는 2예요. 두 번째 리미트 한 번 더 쓸게요. 이번엔 x가 어디로 가? 4에서 그치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상태야. 근데 그 뒤에 있는 함수 좋아요 싫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f 안에 뭐가 들어갔거든? x가 아니라 x-1이 들어갔거든. 이런 문제 우리 어떻게 풀자 했었어? 치환을 합니다. 누구를 누구로? f 속에 들어가 있는 x-1을 뭐로? t라는 새로운 문자로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리미트 x가 한 번 더 씁니다. 리미트 x가 아니지. 뭐야? t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자, x가 4를 향해 간다는 얘기는 t는 4 빼기 1을 향해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갑니다? 3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거 잘 보라 그랬지?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아니라 그랬어. 얘가 지금 x를 잘 봐. 4보다 조금 작다란 얘기는 어떤 값? 대충 3점 몇이란 얘기죠. 3점 몇에다가 1을 빼봐. 그러면 얘는 뭐야? 2점 몇. 3을 향해 가지만 2점 몇. 3보다 작아 커? 작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나온다 그랬어? 리미트 x가 뭐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라고 할 때 f 뒤에 1 마이너스 x 이런 거 들어가서 1 마이너스 x를 너희들이 t로 치환을 할 때 리미트, 자 t는 x가 2를 향해 가니까 t는 결국 어디를 향해 간다? x가 2니까 t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향해 가죠. 맞죠? 그리고 f 속에 있는 놈을 통째로 지금 t로 치환을 했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지? 이제 요 녀석 필요하죠? 자, x가 현재 2보다 작아요. x가 현재 2보다 작다는 얘기는 대충 어떤 값? 1점 몇. 2보다 작잖아. 1점 몇. 1점 몇의 x를 넣어봐. 1에서 1점 몇을 빼면 얼마야? 석준아?
맞아? 1에서 1점 몇을 뺐다고. 마이너스 0점 몇. 즉 마이너스를 향해 가긴 가는데 마이너스 0점 몇이라는 건 더 크다 작다? 크다가 되겠죠. 맞죠? 마이너스 0점 몇은 여기 있는 놈들이잖아. 맞죠?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t는 3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 거 이해됐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함수가 이제 뭐가 됐어? ft가 됐어요. 됐죠? 자, 요 값 계산해보자. 그럼 뭐야?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속에 있는 정의역이 3 마이너스를 향해 간다. 어디를 봐야 돼? 얼마야?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어디? 3보다 작은 곳에서 3을 향해 가고 있다. 그때의 y좌표가 가고 있는 거. 2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그쵸? 그래서 얘도 2입니다. 그래서 2 더하기니까 3이 아니라 뭐예요? 4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뭐야? 니은 요거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그쵸? 앞에 유형에서 분명히 했었어요. 치환해서 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이거 지워도 돼? 질문 사람 지우지 말자. 디귿까지. 자, 한 번 더 쓸게요. 리미트 x가 어딜 간다? a 플러스. 두 번째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a 마이너스. 자, 한글로 읽어볼까? 얘가 이름이 뭐예요? a를 향해 가는 세 글자. 뭐라고? 우극한이죠. 방금 내가 강조했다.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은 거 극한값이라고 보지 말라고. 얘의 의미가 뭐예요? a를 향해 가는 너희한테 지금 우극한이 정확한보다 크세요를 만족하는 a가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우극한이 뭐야? a를 향해 갈 때 이거. 정확한은 뭐야? 이거. 그 둘이를 비교했을 때 우극한이 더 크대. 뭐야? 1번, 2번, 3번. 3번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을 곳을 찾아보세요라는 얘기잖아. 어디 있어? 하나. 더 있어, 없어? 없잖아. 됐죠? 지금 여기가 바로 우극한이 얘고 정확한이 얘잖아. 그쵸? 둘이 비교했을 때 빨간색이 더 올라가 있는 거 1밖에 없잖아요. 다른 곳은 다 같거나 정확한이 더 크거나. 맞지? 됐음? 자, 53번 됐고 55번 갑니다. 자, 내가 54번, 55번은 별표 치라고 했을 거예요. 자, 55번 너희들을 은근히 많이 괴롭힐 문제고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54번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55번이 더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냐면 더 장난을 쳐놨는데 일단 어디서부터 봐? 속에서부터 봐봐. 54번은 그걸 거야. 뭐냐면 리미트 t를 어디로 보내요? 무한대로 보내요. 정확하게는 양의 무한대로. 그때 속에 있는 f다. 이 녀석 있지. f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무슨 꼴? t에 대한 1차식분의 1차식. 다른 말로 1차식분의 1차식 이게 뭐야? 유리식. 유리함수 또는 유리식꼴. 맞죠? f 안에 유리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문제풀이 딱 하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석사이 네가 말한 대로 유리함수에서의 풀이 그대로 따라가요. 유리함수에서 이런 꼴 만나면 뭐라고 해? 어떻게 해? 형태 변형이에요. 어떻게? 점근선을 구하기 위한 표준형 꼴로 바꾸는 거. 분자에 있는 이 2t를 보면서 분모 t 플러스 1에 배수꼴 몇 t? 2t. 그럼 상수항 맞아 틀려? 다르죠? 원래 마이너스 1인데 갑자기 2가 됐잖아. 그럼 뭐가 더 필요해? 마이너스 3.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배웠는데?
따로따로 뜯어주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치? 따로따로 뜯어주면 얘는 뭐야? 2가 되고 얘는 뭐야? 요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보자. 자, t가 무한대로 간다. t가 무한대로 간다. 분모 어디로 가? 분자는 3. 자, 요 녀석은 이제 사실 설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분모가 겁나게 커. 근데 분자는 3, 되게 조그매. 100이라고 해도 조그매. 왜? 얘가 겁나 커졌으니까. 분모가 엄청 크고 분자가 하나의 상수값으로 고정되어 있는 수는 결국 어딜 향해 가겠어? 0을 향해 가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F 소개론만 보면 결국 어딜 향해 간다? 마이너스 0 플러스 2. 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2보다 마이너스 빠져 있는데 0. 정확하게 이 0은 0. 이것도 구분해야 돼. 3 양수죠. 얘 양수죠. 양수죠. 그래서 이 0은 사실 0 플러스였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작다라는 의미가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요거 전체는 결국 어디를 향해 가겠니? F 속에 있는 게 2-다. 그래프 보자. 2- 어디 얼마예요? 0을 향해 가고 있죠. 2 2를 향해서 가야지. 왼쪽에서. 이걸 읽은 게 아니라 이걸 봐야지. y값 0이죠? 맞죠? 맞죠? 그래서 얘만 보면 0이 맞아.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할 거. 뭐? 그 밖에 또 뭐 있어? 얘들아. 또 F가 있지. 그치? 또 다시 한번 극한 구해야 되지. 그럼 fx에서 0을 향해 갈 때 왼쪽에서 가는지 오른쪽에서 가는지 사실 필요하거든. 지금 왼쪽이 안 나와 있어서 사실 당연히 얘기했지만 왜 0 플러스 우극한을 봐야 되는지도 알겠냐? 방금 파란 색깔 볼 때 0을 향해 갑니다. 근데 현재 0보다 어디에 있어요? 위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0을 향해 가는데 0 플러스가 됐고 그 녀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f의 리미트를 구하는 거니까 뭐야? 이 녀석.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니? 1을 향해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얘는 1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두 번째 거 풀 수 있겠냐? 뒤에 있는 녀석 마이너스네? 너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서 풀어봐요. 알았죠?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난이도가 꽤 높죠? 55번. 그래서 내가 전에 54번, 55번 별표 치세요라고 했을까요? 학교 시험은 보통 54번의 형태로 나옵니다. F 안에 또 F 넣는 식으로는 잘 안 내고. 알았죠? 근데 결국 합성을 여러 번 하고 있을 뿐 내용은 똑같아서 그냥 이 정도도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거기 들어봐. 방금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 유형 8번입니다. 오늘 할 녀석. 이거 어려워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형 8번이고요. 그 뒤에 거는 다시 조금 이지해져요. 알았음? 그래서 뒤에 부분은 조금 속도를 낼 거고 유형 8번 하나만 좀 더 자세하게 보자. 자, 거기 들어봐요. 57번을 먼저 하나 풀고 갈 겁니다. 이거 지워도 돼? 쓰는 사람이 지금 석차에 쓰고 있어? 아니야? 지워도 돼? 쓰는 사람 없어? 자, 57번 볼게요. 풀 수 있겠다는 사람들은 풀면서 귀만 열어두셔도 됩니다. 자, 57번 풀이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리미트는 내가 계산 안 합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두 번째 리미트 내가 계산 안 할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세 번째 리미트를 구할 거야. 지금 첫 번째 리미트, 두 번째 리미트 계산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고 세 번째 걸 풀 수 있으면 풀고 아니면 설명 들으세요. 자, 가자. 세 번째 리미트. 세 번째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0 마이너스. 그때
어느 함수 안에 또 어느 함수가 있는 거. 아까 55번이 바로 이 형태였죠. 그 녀석을 너희들이 푸는 방식은 있잖아. 첫 번째, 뭘 봐? 얘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뭘 바라보세요? 얘를 바라보세요. 세 번째, 뭘 바라보세요? 전체를 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x가 0 마이너스 0보다 어디에 있어? 0보다 좀 더 왼쪽에서 0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때 첫 번째 f는 어디를 향해 갈까? 0보다 더 어디에서? 왼쪽에서 0을 향해 가는 동안 f는 어디를 가고 있어요? 1을 향해 가고 있죠. 맞죠? 자, 그러면은 그 f가 1을 향해 가는 동안에 바깥 f 속에 있는 놈이 1을 가다 보니 두 번째 f는 어디를 향해 가겠니? 1번 얘입니까? 2번 얘입니까? 3번 얘입니까? 누굴 바라봐야 돼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 바로 합성함수야.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1, 2번이 같은 값을 가고 있지만 2번이 혼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잘 봐야 돼. 1번, 2번도 구분해야 돼. 알았죠? 그래서 합성함수를 구하는 동안에는 너네가 저 빨간 색깔 있지? 안쪽에 있는 함수의 극한 구할 때 그냥 1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 끝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내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빨간 거 다시 보자. 결국 궁극적으로 어딜 가고 있는 건 맞아. 1을 향해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y들은 1보다 크니 1보다 작니 1이니? 왜 1보다 작아요? 1에 아직 안 도착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1은 x좌표야 y좌표야? y좌표예요. y좌표로서 1은 작다 크다는 위아래로 비교를 해야지. 왜 왼쪽 오른쪽으로 보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보다 작아요? 1보다 커요? 1이에요. 1이죠. 지금 이미 여기에 짝대기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 지금 현재도 1, 1, 1, 1 y좌표야. 1, 1, 1, 1, 1, 1, 1, 1 하면서 1을 가고 있잖아. 그러면 저게 화살표가 맞아? 이 화살표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라 그랬어? 1이 아니지만 1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의 표현이라서 뒤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현재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얘기해준다 그랬지. 근데 지금 현재 1이라며. 그러면 여기는 등호로 들어가서 두 번째 f의 리미트를 풀 때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3번을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예요? 0이에요. 이게 합성함수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세 개를 구분 지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잘 풀어봐. 자, 간다. 리미트. 뭐 풀라는 게 눈으로 어차피 풀 수 있어서 그냥 고개 들고 있으면 돼. 자, 1 마이너스 뭐 플러스로 갈게요. G 합성 F를 볼 거야. 알았죠? 오케이? 자, fx의 생김새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1번. 2번. 3번. gx는 똑같으니까 그냥 왼쪽에다 붙일게. 이거 답은 그래서 0이다, 0. 알았죠? 없어? 세 번째 것만 아, 세 번째 것만 0이구나. 아, 놀래라. 첫 번째, 두 번째 건 당신들 구해요. gx는 내가 여기다 그려줄게. 좀 이따가. 3번. F. 자, 갑니다. 첫 번째는 뭔 소리야? 두 번째는 지금 F다 F. 세 번째는 자, G는요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자, 1번 fx일 때의 저 극한값은 얼마예요? 땡. 자, 딱 10초 드릴 테니까 1, 2, 3번 답 구해봐. 10초짜리 문제예요, 이거는. 3개 다 푸는 게. 지민이 혹시 알겠어? 니의 답 뭐야? 자신감 가져가봐요. 괜찮아요. 어차피 너 오늘 첫날인데다가 앞에 극한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를 거라는 거 예상을 하고 있어. 근데 오늘 배운 것만 가지고라도 만들어봐봐. 얘 답 뭐야? 잘 모르겠어? 석준이?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 0이잖아요. 자, 간다. 합성 함수의 극한 구하는데 내가 세 단계로 구하라 그랬죠. 첫 번째, 누굴 먼저 봐? x가 어딜 가는지를 바라보세요. 똑같으니까 똑같이 쓸게요. 그러면 첫 번째, 누굴 바라봐? f를 바라봐. 자, 가자. x가 1-입니다. 1-. 1을 향해서 1보다 작은 곳에서 가고 있죠. 맞죠? 여기를 봐야 돼요. 1번을 봐야 돼요. 2번을 봐야 돼요. 1번이죠. 어딜 향해 다가가고 있어, y가? 1.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f는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x가 1-니까 여길 봐야지. 1을 근접할 때까지 계속 어딜 향해 가고 있어? y좌표 1을 향해 가고 있죠. y좌표를 봐야 된다. 아씨, 이거 2로 만들걸. 어쨌든. 자, 세 번째. 얘도 f는 어디로 가요? 역시 1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그쵸? 자, 그런데 요게 끝이야? 아니라 그랬지. 어딜 봐? 뒤에. 왜? 이걸 한 번 더 뒤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거든. 한 번 더 뒤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인지 아닌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내면 안 되고요. 요 뒤에 붙어 있는 걸 바라보자. 현재 y좌표들은 1보다 작아 커? 진아나. 1보다 작아 커? 어딜 봐서요 커? 우리가 지금 어딜 봤는데? 1번 봤어? 2번 봤어? 1번을 보면서 어딜 봤어? 여기를 본 거 아니야? 1보다 아래에 있어? 위에 있어? 그럼 1보다 작아 커? 왜 크다고 대답했어 너는? 어딜 본 건데 도대체? 2번 말한 게 2번 말하는 줄 알고가 말이 되니 안 되니? 한 번 더 보자. 얘는 1보다 크니 작니? 위에서 아래로 1을 향해 다가가고 있잖아. 맞죠? 그럼 세 번째 얘는 1보다 크니 작니?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화살표가 등으로 바뀌어야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읽어줄 때 첫 번째 얘는 어딜 보고 읽어준다? 1 마이너스니까 어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이죠. 왜? G의 속에 있는 정의역 정의역이 1보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 여기를 바라보면서 y좌표 1을 향해 갑니다. 두 번째 이때는 어떻게 돼? 1 플러스죠. 그걸 G의 정의역으로 사용합니다. 1번 바라봐요? 2번 바라봐요? 3번 바라봐요? 3번을 바라봐야죠. 왜? 1보다 더 오른쪽에서 1을 향해 다가가는. 그럼 y좌표는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가겠지.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뒤에 넣을 f가 1이니 1이 아니니 1, 2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바라보는 거죠. 얼마예요?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푸는 방법입니다.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합성함수의 그래프 문제 하나도 안 풀어줄 거예요. 지금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너희 다 풀 수 있어야 돼. 알았어? 요거 나는 분명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이 집에 가서 유형 8번 숙제를 하는 동안에 하나도 안 풀어줬다 그러면서 또 유형 8번 질문이요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지금 우리 수업 중에 한 이 문제를 참고를 좀 해봐요. 알았죠? 세 가지, 딱 세 개 중 하나야.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속에 있는 함수의 생김새에 따라서 극하게 달라진다. 그게 답니다. 알았죠? 오케이?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일단 1차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여기서 끝이야. 나머지 부분들은 되게 쉬워요. 갈게요. 이거 지워도 돼? 그래서 숙제 풀이할 때 뭐 이걸 찍어 가든 영상을 다시 보든 그러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알았죠? 풀기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됐음? 됐음? 자, 간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 그리고 지금까지 풀면서 했던 얘기 수렴하는 게 좋아? 발산하는 게 좋아? 수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었던 게 전부 다 뭔데요? 뭐 구하기? 극한값 구하기. 극한값 존재한다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값으로 가는. 즉 극한이 존재한다를 풀고 있잖아. 다른 말로 고치면 수렴한다거든.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게 바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되게 기본인데 어디가 중요한지 잘 봐. 간다. 리미트 fx 보통 얘를 a로 보내는데 무한대로 갈 때도 똑같다. a를 갈 때 극한값이 알파로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수렴합니다. x가 b를 왜 가? x가 a를 향해 갈 때 gx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베타로 수렴합니다. 다른 말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때 1번 x가 a를 향해 갈 때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더한 함수에 대해서 또는 뺀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각각의 리미트로 뜯어버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물론 A로 간다는 똑같이 유지시켜요. 그럼 얘의 극한 얼만데? 얘의 극한 얼마라고 그랬어 방금?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어? 알파. 얘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 물론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알았어요? 못 외우겠는 사람. 그러면 말로 한번 풀어보자. x가 a를 향해 갈 때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의 곱이라는 함수를 리미트를 구해봐 라고 하면 뭐겠어? 그렇지. 이게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렵죠? 맞죠?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더하기 했고 빼기 했고 곱하기 했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 나누기 해야 되겠죠? 자, 얘 극한값 뭐예요? 베타분의 알파. 맞아요. 대신에 여기서 나누기를 할 때는 좀 조심할 거 하나만 챙깁시다. 뭐냐면 분모가 0인 수 존재 안 존재? 0분의 3 존재 안 존재? 안 하죠. 베타가 0이 아닐 때. 두 번째, 여기도 분수죠. gx분의 fx인데 gx라는 함수가 0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냥 분모에 들어가는 게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4번. 리미트 fx라는 함수가 있어. 그 함수 fx는 x가 a를 향해 가다 보면 어디로 수렴한다, 분명히? 어디로 수렴한다? 크게 좀 얘기해봐, 석찬아. 어디? 알파로 수렴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수렴하는 함수에다가 앞에 뭐 붙여요?
K배를 붙일 거예요. 그럼 극한값은 뭐가 되겠어? K알파가 됩니다. 끝. 어려운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겁나 쉽다 그랬죠. 유형 9번, 10번은. 조심할 부분 한두 개가 있고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 9번 요거냐? 답 뭐예요? 딱 보자마자 답 나오죠. 얼마예요? x가 1을 갈 때 fx의 극한값이 1이고 x가 1을 갈 때 gx의 극한값이 2고 3f는 마이너스 2g 구하래. 얼마예요?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어려워 쉬워? 겁나 쉽죠?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이게 첫 번째지. 이거 얼마예요? 결국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요거 뭐야? 분모부터 읽어보자. 그렇지. 12 마이너스 그렇지. 3a 분의 분자 6 마이너스 a는 1이다. 그럼 분모 있는 거를 양변에 곱해서 옆에다 곱해주기만 하면 a에 대한 1차 방정식 나와서 a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죠? 어려운 거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들한테 질문을 내가 한번 해볼게. 얘들아 봐봐. a는 1이고 b는 3일 때 2a 더하기 b는 얼마야? 5죠? 자, a가 1이고 a-b가 3이라고 할 때 2a-2b는 얼마야? 먼저 뭐 해야 돼 그러면? b를 구해오면 되죠. 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68번. 어떻게 보면 fx의 리미트를 a와 gx의 리미트를 b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뭐야? a 플러스 2b는 7, 2a 마이너스 b는 4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너희들한테 a 더하기 b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둘이 연립해서 너희들은 뭐부터 찾아와야겠어? a, b 찾아와야겠지. 물론 방금 내가 한 것처럼 풀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 리미트 fx가 a로 존재한다고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즉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한 적 있어, 없어? 없는데 a로 잡으면 그거는 감점이 될 수 있어요, 서술형에서. 그래서 내가 이해하기 편하라고 a, b라고 잡은 거지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건 아니고 이걸 가지고 풀 때는 일단 연립을 합니다.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뒤에 거에 몇 배 하면 되겠어?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녀석은 이거고 두 번째 녀석은 2배. 그래서 둘이 뭐 하면 되겠어요? 더하면 되겠죠. 리미트 OF는 뭐예요? 15. 알았음? 리미트 F는 그럼 뭐야? 그렇지. 그렇게 구하는 거야. 똑같아요, 이거랑. 알았음? 이해됐죠? 진짜 쉽죠? 이건 별거 아니죠? 계속 갑니다. 다음 장. 유형 11번은 치환. 오늘도 설명했던 거니까 패스할게요. 유형 12번으로 갑니다. 자, 유형 12번 별표. 유형 12번은 원래 두 가지 풀이를 써야 되는데 너희들은 쉬운 두 번째 풀이만 알려줄게요. 알았죠? 대신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보여드려봐. 주어질 리미트를 보니까 x가 어디로 가는지 x가 어디로 가는지 x가 어디로 가는지는 동일하지. 맞죠? 그때 극한값을 봐봐. 하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 다른 하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 그럼 너희들이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놔요. 너희들은 결국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솔루션 첫 번째 단계 주어진 두 녀석을 이용해서 뭐로 가자? 분수꼴의 하나의 리미트를 만드는데 분모에다가는 주어진 놈 중에서 무한대로 가는 놈을 분자에다가는 주어진 놈 중에서 누구를 상수로 가는 놈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게 1이든 2든 3이든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지금 상수로 가는 놈 누구야? 얘잖아. f를 말하는 게 아니라 g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태에서의 함수 누구? fx-gx. 두 번째 무한대로 가는 녀석은 누구? fx. 알았나요? 요걸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아까 너희들이 오늘 숙제 풀이 내가 55번인가? 숙제 풀이 하다가 나온 거야. 석찬아, 분모는 무한대, 분자는 상수. 어디로 가?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는 상수래.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왜?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계속 커져가다 보니까 100분의 1, 0.01, 1000분의 1, 0.001, 만분의 1, 0.0001 점점 0.00000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0을 향해 가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씁니다. 이 녀석의 리미트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알았죠? 그런데 속에 있는 함수를 뭐? 뜯어주는 거야. fx분의 fx 1, fx분의 gx. 지금 x 무한대로 가죠. 그럼 너희들이 얻은 결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는 뭐예요? 얘가 1, 얘가 어디로 가야만 빼서 0이야? 1로 가겠죠. 즉 너희는 fx 리미트 안다 모른다? 무한대라는 사실만 알아.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gx 어디로 갑니다? 몰라요. 하지만 f분의 g를 만들면 그놈은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놈들을 전부 다 f분의 g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야.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지. 뜯는 게 있지만 못 뜯는 문제들도 많아서 나는 분모 분자를 f로 나눈다라고 설명할게요. f분의 g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형태는 다 맞춰져 있어요. 분모 f분의 f 뭐야? 1. 분자 f분의 f 뭐야? 1. f분의 g는 뭐야? 말 그대로 f분의 g. 자, 근데 f분의 g 극한 어디로 간다 그랬지 방금? 그럼 답은 뭐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가장 쉬운 풀입니다. 학교에서 잘 설명 안 할 거예요. 요걸로 가는 게 제일 편해요. 알았죠? 다시 한번. 자, 주어지는 요 문제 자체의 풀이를, 이 유형의 풀이를 뭐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은 는 0이다를 기억을 해놔. 알았지? 그 속에 있는 함수 얘네들은 내가 지금 예시니까 뭐 연필로 써놓든가 하고 나머지 부분만 빨간색 볼펜이나 뭐 이런 걸로 좀 써놔요. 얘는 연필, 내가 지금 손가락하고 가린 부분은 연필. 이런 식으로 써놔요. 알았죠? 오케이? 요 풀이 잘 기억해 두세요. 유형 12번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넘어갑니다. 아, 뭐야? 그리고 이 문제는 밑에 풀이도 다 연필로 써놔. 알았죠? 이거 지워도 되냐? 이거 써야 되는 사람 또는 쓰겠다 하는 사람 지워도 돼? 가도 돼요? 갑니다. 자, 내가 위에 이름을 지었는데, 자, 1번. 아무 때서나 쓸 수 있다, 없다? 1번. 쓸 수 없어요. 자, 방금 내가 지운 거.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는 이름 밑에 있던 두 개 기억나? 뭐였게? fx의 리미트는 알파, gx의 리미트는 베타. 다른 말로 한글로 고치면 뭐예요? 수렴하는 두 함수에 대하여.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함수에 대하여. 즉 fx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데 따로 뜯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fx, gx 중 뭐 하나만이라도 얘가 극한값이 안 존재하지 않는데 뜯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자, 간다. 그러면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녀석은 바로 뭐냐면 더하기나 곱하기 또는 나누기 꼴에서 둘 중 하나만이라도 수렴하지 않는 녀석들이 등장할 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 자, fx의 리미트를 따로 쳐다봤어. 뭐가 나와? 양의 무한대가 나오는데 gx의 리미트를 따로 계산을 해봤어. 어떤 상수가 나오는데 둘이 더했어. 극한은 어디로 갈까요, 석찬씨? 자, 뭔가 너희들 머릿속에 지금 무한대 더하기 c가 뭐지? 뭔가 수학 공식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극한이 너희들이 처음에 어려운 이유가 뭐라 그랬어? 너희들은 자꾸 공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래. 뭐 무조건 판별식 쓰려고 그러고 무조건 근해 공식을 쓰고 있다고. 여태까지 풀었던 거 보면. 근데 극한은 그렇게 풀어서는 절대로 계산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풀 수 있는 유형 9번, 10번처럼 쉬운 것도 있지만 오케이? 왜 극한이 내가 어렵다 했는지 기억나? 지난 시간에? 제일 처음에 자 오늘부터 극한 해보자. 근데 극한 어려워. 왜 어렵게? 하면서 한 줄 썼어. 뭐겠게? 너희들은 지금 수에 대한 연산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연산을 하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자꾸 수학처럼 얘기를 한다고. 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이무한대. 이게 수학 공식이잖아. 맞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간다. 너희들은 상태를 생각해봐. 이 녀석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는 무한대로 커져가는 상태고 하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 있어. 둘이 더했어. 어떻게 되겠어? 무한히 커져가는 상태잖아. 내 지갑 속에 돈이 한 달마다 매달 10,000원씩 늘어나는 적금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내 지갑에 원래 10만 원이 있었어. 내 지갑에 돈은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달을 거듭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 당연히 무한히 커져가겠지. 그게 우리가 극한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하나는 양의 무한대, 다른 하나도 양의 무한대. 그럼 어때? 더해주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죠. 이무한대가 아니라. 맞죠? 무한히 커져가는 것과 무한히 커져가는 게 만났으니까 무한히 커져가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몰라요가 답이에요. 왜? 진원이는 나한테 매달 10,000원씩 준대. 석찬이는 나한테서 매달 20,000원씩 빼간대. 그럼 결국 달마다 어때? 진환이는 10,000원을 주고 얘는 20,000원을 빼가. 그럼 매달 내 돈은 어떻게 돼? 10,000원씩 빠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돈은 점점 마이너스가 되겠죠. 계속 내려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진환이가 나한테 10,000원을 줘. 석찬이도 나한테 10,000원을 뺏어가. 그럼 내 지갑의 돈은 원래 있던 돈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겠지. 얘가 10,000원 준 거 내가 그대로 주면 되고 그 준 거 그대로 주면 되니까. 근데 반대로 진원이는 나한테 매달 50,000원씩 줘. 석찬이는 나한테 매달 10,000원씩 빼간대. 그럼 내 지갑의 돈은 계속 불어나지 않을까요? 얘가 빨리 변하는지 얘가 빨리 변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해됐음? 자, 그래서 이 극한은 안다 모른다. 요 두 놈이 어떤 식으로 생김새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얘기야. 즉, 알 수 없음. 식을 봐야 함. 어떻게 식을 보면서 계산할지는 좀 이따 얘기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만들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는 무한대고 하나는 상수로 가는데 0이 아닌 놈이야. 곱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죠. 다른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무한대가 있고 양의 무한대가 있어. 곱했어. 그럼 뭐가 돼?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뭐요? 하나는 무한대로 가는 것, 하나는 0으로 가는 것. 그거는 뭐다? 알 수가 없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세 번째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나누기는 생각보다 어려워. 아까 했었던 거야. 무한대로 가는 분모와 상수로 가는 분자. 결국 어디로 간다? 0. 그럼 반대로 0분의 상수는 분모는 계속해서 0을 향해 갑니다. 분자는 C를 향해 가요. 요 놈은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 자, 결국 비율에 대한 내용이지. 비율 3분의 2라는 건 뭐야? 분모가 3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때 분자가 이만큼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 비율의 값이 분수잖아. 분자는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분모가 점점 작아져가. 분자에 있는 녀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분모에 있는 놈은 사람이야. 그러면 크기 B는 얼마야? 1이겠지.
근데 좀 작아졌어. 강아지가 보는 사람은 어때? 좀 크지? 맞지? 한 10배쯤으로 보이겠지? 자, 분모가 더 작아졌어. 더 작아져서 개미가 바라보는 사람은 너무나도 거대한 존재 아니냐? 맞죠? 개미보다 더 작아졌어. 플랑크톤 같은 놈들이 사람을 바라보면은 거의 우주 아니겠니? 그치? 그런 사이즈라 보시면 돼요. 즉, 그 분수의 값은 상대적으로 겁나 커져갑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하세요. 분모가 0을 향해 갈 때 분자가 C인 거는 뭐다? 무한대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0이나 여기서 말하는 0은요. 실제 상수형과 달라요. 무한히 작아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의미야.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어디로 가? 0이죠. 오케이. 왜? 이거니까. x가 무한히 커져감에 따라 y좌표는 점점 점근선. x축인 0을 향해 다가가겠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갈게요. 그런데 여기서도 독특한 녀석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이 두 가지 녀석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보면서 식을 보면서 정해주는데 그 풀이 방식은 사실 문제의 생김새에 따라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그 녀석을 나는 지금 설명하러 갈 거예요. 오케이? 자, 간다. 첫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풀이 방법은 뭐다? 무조건 유리화예요. 분모의 유리화가 아니라 그냥 유리화. 이게 무조건 하나가 루트, 다른 하나도 루트거나 루트 아닌 수. 어쨌든 루트를 하나 가지고 있을 거야. 너희들 루트 빼기 루트 만나면 뭐 하냐? 유리화 하잖아. 물론 보통 분모를 유리화하는 걸로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분자에 있든 분모에 있든 무조건 유리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한대 곱하기 0꼴은요. 기본은 통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게 하나 있을 거야. 그 녀석이 또 루트야. 유리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이씨.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루트 분의 루트가 있고 루트 분의 0분의 0이 있습니다. 0분의 0은요. 쉬워요. 뭐만 하시면 돼요?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모 분자가 인수분해 안 되는 꼴이 있을 거예요. 왜? 루트가 있어서. 또 유리화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것만 보면은 사실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거네가 보여 사실은. 자, 마지막 하나.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있어요. 설명하기 좀 많은 거는 얘예요, 얘. 왜냐면은 두 가지가 나오거든. 간다. 원래 기본 풀이는요.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뭐 한다? 분모와 분자를 나눈다 예요. 근데 그걸 좀 쉽게 푸는 두 번째 풀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서술형에 쓰면 커요. 그래서 얘는 보통 문제. 근데 얘는 서술형에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문제라는 거는 서술형 중에서 활용 문제는 극한을 계산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있다는 거고, 뭐 어쨌든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에서는 조심하시면 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근데 대부분은 객관식이잖아. 대부분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그 풀은 아직 얘기 안 했고, 방학 때도 얘기한 적 없었고, 겨울 방학 때. 간다. 자, 눈으로 먼저 보면서 갈게요. 첫 번째. 뭐가 나오네? 유형 13번 나오네. 자, 유형 13번. 무슨 꼴? 0분의 0꼴. 맞죠? 자, 일단 당신들은 요거 앞에 거 봐봐. 뭐부터? 분모를 먼저 따라 보세요. x가 1을 향해 간답니다. 1 넣어주면 어디로 가 결국? 1 빼기 1. 어디? 0. 분자는요, x에 1 넣어보세요. 뭐 나와요? 1 더하기 1 빼기 2. 어디로 가네요?
0분의 0꼴이죠. 근데 분모가 1차식, 2차식, 분자도 2차식.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는 당신들 할 수 있죠. 인수분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리미트를 풀고 싶은데 어머 우리 오늘 풀이 하면서도 많이 나왔잖아. 이런 거 나와서 뭐 했어 우리? 그래서 x에 1 넣어봐. 그럼 뭐야? 됐음? 이게 다예요. 0분의 0꼴은 뭐 한다? 인수분해하고 약분한다. 오케이? 그런데 두 번째 리미트를 봐봐. x가 어디로 간대? 마이너스 3으로 간대. x에 마이너스 3 넣어봐. 루트는 속에 있는 건 어디야? 얼마야? 루트 씌워봐야 1. 1 빼기 1은 분모 0이지. x가 마이너스 3을 간대. 넣으면 뭐 나와? 또 0분의 0이지. 맞죠? 0분의 0거 확인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요? 루트 있잖아. 뭐 하라고? 어디 갔어? 유리화 하라고. 분모에 루트 빼기 1이 있습니다. 유리화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 뭐 곱해요? 그러면 이 녀석의 리미트는 뭐로 바뀌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갑니다. 분모는요. 합차. x 플러스 4 빼기 1. 제곱 빼기 제곱. 분자는 x 플러스 3 곱하기 루트 플러스 1. 됐냐? 그러고 나서 분모를 다시 봐봐. 계산했다 치면 뭐야? x 플러스 3. 분자의 x 플러스 3 보여 안 보여? 그럼 이제 x에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얘 뭐야? 1. 루트 씌워봐야 1. 더하기 1은 답은 5겠네. 이해됐어요? 둘이 더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 알았음? 이렇게 푸는 겁니다. 0분의 0꼴. 그래서 내가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하더라도 너희들이 당연히 풀 수 있어. 이미 너희들 두 번째 리미트 풀면서 뭐 했냐면 이것도 한 거야. 알았죠? 그럼 나는 오늘 요 두 개 후다닥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알았죠? 이것도 기본 보면 되게 쉬워. 간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무한대 분해 무한대 좀 이따가 하고. 요거부터 볼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유리화 하면 되고. 7번. 자, x가 0을 간대. 얘 어디로 가? 자, x가 0을 갑니다.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얘만 보면 어디로 가? 아니, 얘만 보라고, 얘만. x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가잖아. 근데 내가 지금 뭐 써놨어? x 써놨잖아. x 어디로 간다고? x는 어디로 간다고? 0. 분의 1은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 왜? 0분의 상수니까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녀석 전체로 보면 다시 한 번만 얘기하자.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 자, x가 0을 간대. 0 넣어보자. 0 빼기 1분의 1. 얘는 결국 어디야? 얼마야?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뭐겠어? 0. 이게 바로 무한대 곱하기 0꼴이죠. 근데 내가 기본풀이 뭐라 그랬어? 무한대 곱하기 0은? 자, 뭐가 보여? 뒤에 있는 괄호. 분수 더하기 분수 보이냐? 오케이? 뭐 한다? 통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라졌다 치면 분자는 결국 뭐네? x네. 앞에 뭐 붙어 있었어? x분의 1이네. 결국 문제가 됐던 거는 분모 분자의 생김새를 바라보면 얘 분모가 문제였던 거야. 그 0을 이제 사라질 수 있는 녀석이 생깁니다. 통분을 하면. 그래서 생김새가 무조건 이거예요. 뒤에 괄호 하나 붙어 있고 분수 더하기 분수. 자, 7번 잠깐만 봐봐. 121번도 122번도 얘는 근데 통분해보면 유리화 또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어디 갔어? 123번의 요 놈도 124번의 요 놈도 125번 요 놈도 126번은 안 보여. 127번은 뭐야 이거는 다 루트가 이상하게 들어가 있네. 어쨌든 요런 녀석들이 결국 너희들한테 나온다는 얘기야. 무한대 곱하기 0은. 알았죠? 통분을 해주면 돼요.
근데 통분을 하면서도 뭐가 낄 수 있다? 유리아가 너희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유리아라는 연산을 통해서.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121번이었지. 이거 답은 뭐야 그래서? 약분을 하고 나니까 x 0으로 보내면 분모 어디로 가? 분자는 뭐야?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 이렇게 답을 내시면 돼요. 이게 무한대 곱하기 0꼴. 쉽죠? 자, 조금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무한대 분의 무한대야. 근데 이것도 되게 쉬워. 자, 갑니다. 맨날 쉽대. 이게 무한대 무한대야? 시간 뭐요? 이것만 하고 맞을 건데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걸로 갈게요. 그러니까 민서 가야 되지 않냐? 자,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빠르게 설명할게요. x제곱분의 1분의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자, 얘들아. 내가 방법을 뭐라고 해놨어? 이건 외워 넣어야 돼.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자, 분모의 최고차 항이 몇 차 항이에요? 2차 항이죠.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주세요? x제곱으로 나눠주세요 라는 의미야. 알았죠? 근데 분모 나눠보면 분모 뭐네? 이거 아니니? x제곱으로 요 놈 나눠주면 뭐야? 이거 아니니? 자, x를 어디로 보내요?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때 얘 결국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그러면 결국 요 놈들이 개수비가 답이지. 1분의 2 맞죠? 그래서 두 번째 풀이가 나오게 된 거야. 바로 뭐? 결국 최고차 항으로 나누게 되면은 차수가 더 낮은 놈은 결국 0으로 가는 놈으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0으로 갈 거니까 없애버리면 답이야. x제곱분의 2x제곱. 약분한다 치면은 1분의 2. 됐죠? 그래서 최고차 항끼리 계수 비교해 주세요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뒤에 뭐가 붙든 상관없이 답은 3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분자를 가지고 장난치지. 이때는 어떻게 할래? 몇 차항의 계수비? 2차항의 계수비. 내가 두 번째 주황색 풀이 쓴 건 뭐라 썼어? 최고차항의 계수비라 그랬지. 분모의 최고차항이 아니라. 최고차항이 몇 차항이에요? 2차항이잖아요. 그럼 2차항 없는데요, 분자는? 없다는 건 0이지 뭐. 그래서 1분의 0. 0이 답이야.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칠게요. 민서 가방 싸라.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분해? 뒤에 뭐가 붙어있든 x제곱 분해. 분자는 뭐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 답은 뭐겠어요? 무한대가 답입니다. 왜요? 최고차항의 계수비, 최고차항 지금 몇 차항이야? 분모의 3차항 있다 없다? 없다는 건 뭐가 붙었다? 그래서 0분의 1, 0분의 상수꼴은 뭐라 그랬어? 무한대로 가거든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여기서 너희들이 풀 수 있는 만큼만 낼게요. 알았죠? 자, 민서 얼른 가고 자, 잘 공부해야 된다. 이 말 지금 애들한테 하려고 해. 알았지? 자, 얘들아. 자, 다들 가방 싸세요. 앞단원 지금 극단원을 천천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다? 응? 뭐라고? 왜 확실하게 해야 된다? 지금 우리 과목이 뭐니까? 수투니까. 수투는 앞에 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거든? 위에 걸 아예 손조차 못 대요. 그래서 지금 계속 천천히 하는 거야. 내가 원래 애초에 일주일당 한 단원씩 나갈 거야 라고 했는데 오늘 극한 결국 못 끝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극한 끝낼 겁니다. 근데 또 지금 이 상태면은 다음 시간에도 극한 못 끝내요. 이대로 가면. 연속 못 들어가. 극한을 제대로 안 하면 너희 극한 될 때까지 극한만 돌릴 거야. 알겠어? 지금 이 상태면은 안 돼. 이도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 지난번 거 이 정도밖에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 극한 어떻게 풀어? 극한이 뭔지조차 모르는데. 알았음? 자, 제대로 공부합시다. 수투는. 알았죠? 얼른 가요. 클리닉 시간.